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10월 12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강원 내륙과 삼지는 아침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떨어지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4도로 기온차 많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에서 15도로 크겠으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2023년 10월 27일부터 사흘 동안 원주시 일대에서 제29회 원주시 국제대회가 개최됩니다. 5년 만에 개최된 이번 원주시 국제걷기대회. 어떤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고요.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강원의 재발견이라는 기획 전시가 10월 11일부터 11월까지 펼쳐집니다. 어떤 내용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지 리포터 현장에서 다녀왔고요. 또 도로교통공단이 65세 이상 64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가 이동 편의 이유로 10명 중 7명이 운전면허 반납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의 필요성과 실제 65세 노인들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율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욱 의원은 지난 11일 도의회에서 매년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로 약 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교복을 잘 착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이 스스로 잘 착용할 수 있도록 옷감 재질의 고급화와 학생이 원하는 디자인으로의 변경 등 교복 구입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와 관련해 원주시의 시민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을지역위원회는 긴급 성명을 통해 원강수 시장이 약속한 섬기는 시정의 시작은 대화인 만큼 시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대화에 나서달라며 그 이후 극장 철거나 보존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월군은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이용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이용 희망자가 100%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80%가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체계적인 보육 시스템은 물론 갑작스러운 주말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눈에 띄었습니다. 영월군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러브 영월 조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이용 서비스를 통해 총 124명의 아동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2018년 중단됐던 원주 국제걷기 대회가 5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걷기 대회에 많은 관심 있는 시민들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제29회 원주 국제걷기 대회 전반적인 내용을 대한걷기연맹 이강옥 회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옥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이강옥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강옥입니다. 네. 28년 아쉽게도 원주 국제걷기 대회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2023년 올해 제29회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걷기 축제로서 국제걷기연맹이 인증하는 국내 유일의 대회로 다시금 명성을 잇게 됐습니다. 감회가 우리 회장님께서도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걷기 대회가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멈춘 상태였었거든요. 네. 이제 코로나도 이제 풀리고 이러면서 전국의 워커들이
상당히 그 걷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들 걷기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되었고요. 원주 국제걷기대는 국내 유일하게 국제걷기연맹이 공인하는 국내 유일한 걷기대회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개최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년 전 원주 국제 걷기 대회 정말 많은 행렬이 이어지면서 또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했던 행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5년 만에 개최되는 국제 걷기 대회 일정 또 코스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 27일 날 요번 이제 27, 28, 29일이 되는데요. 네. 27일 날 금요일에는 17시에 우리가 걷기 대회를 하기 전에 먼저 걷기 대회 참가 모든 사람들의 평화와 건강 그리고 안녕을 우리가 기원하기 위해서 우리 치악 종각에서 그 평화 건강 타종식을 우리가 갖습니다. 매우 외국인들이 이 타종식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8일 날은 9시부터 그리고 1시간 차이로 9시, 10시, 11시, 12시 이렇게 해서 각 코스별로 다 출발을 하는데 첫날은 원주 남서쪽이요. 연세대학교 매지리 임도까지 우리가 걷는 코스가 되겠고요. 29일 일요일에는 원주 동쪽 코스요. 즉 치악산 자락을 살랑살랑 이렇게 걸으면서 가을의 단풍을 만끽하면서 그리고 걷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27일 이제 개막식 행사를 비롯해서 28일, 29일 당일날 네. 하루 행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네. 예전에는 울트라 코스에서 1박 2일 걷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장거리 걷는 그 행사보다 아닙니다. 원주에는 이제 네. 5km부터 시작해서 5km, 10km 이제 어린아이들, 노인들이 많이 참가하고요. 네. 그다음에 중거리 코스 20km 코스 있고 30km 코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km 내지 30km는 원래 IML 규정은 20km 이상 2개 종목 이상 이틀 이상 해야지만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20km, 30km를 우리가 놓고요. 네. 또 부대 행사로서 네덜란드 전적비의 헌화식도 우리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 군인들이 많이 참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이 네덜란드 전적비에서 여기 행사를 가질 때 그들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대 행사들도 많이 하고 볼거리나 먹거리 이런 것도 많은 외국인들이 좋아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랜만에 이제 5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라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참가 신청 기간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 만에 하니까 모든 우리가 이거 세팅이 다시 해야 되는 이러한 세팅입니다. 사실 그동안 해왔던 것보다도 모든 것들이 다 변한 상태 속에서 원주의 코스도 많이 변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래서 저희가 모든 것들을 갖다 코스 작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아주 새롭게 세팅해야 되고요. 물가도 매우 올랐고요. 이래서 저희가 이거 처음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걷기길 그동안 5년 동안 코스도 많이 개발되고 또 정비되지 않았습니까? 예년 행사하고 좀 비교한다면 어떤 점에 좀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원주의 그 걷기 길들은 걷기 대회 하는데 크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치악산에 업다운이 많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사람들은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러한 것은 매우 걷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직선 코스, 그다음 평탄 코스가 좀 개발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업다운이 좀 심한 것이 좀 한 가지 좀 흠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치악산 자락이 원래 명품 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악산에 대한 동경심도 크고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원주에 와서 걷는 것만을 생각하지 않고 또 이렇게 간현 유원지나 이런데 좋은 그 관광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걷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가는 것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행사가 원주 국제 걷기 대회 아니겠습니까? 이름에 네네. 걸맞게 해외 참가국들도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참가 인원은 국내외해서 모두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예, 원래 이게 지금 이제 IMF 국제걷기연맹에서 코로나가 5월 달부터 풀려갖고, 네. 이제 5월 달부터 걷기 대회를 실시하라 해갖고 저희가 이렇게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침 10월 달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이 국제걷기 대회를 실시하게 됐고요. 지금 벌써 네덜란드, 벨지움, 룩셈부르크, 덴마크, 체코, 스위스, 독일 이러한 노르웨이까지 많은 국가에서 벌써 사전 접수를 해서 20km, 30km에서 외국인들은 20km, 30km에서 벌써 도전을 했고요. 네. 그래서 100여 명이 넘는 유럽권 사람들이 오고, 그다음에 가까이 일본 사람들은 약 한 100여 명 참가하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대만에서 약 30명 참가하고, 그다음에 몽골에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참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각 대한걷기연맹의 산하 12개 산하 연맹들이 있는데 부산, 울산, 서울 연맹 등 이런 고향 연맹 등 아주 걷기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그러한 연맹들에서 많은 단체로 이렇게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원주 국제걷기 대회에 해마다 이렇게 개최될 때마다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 원주 국제걷기 대회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이 원주 국제 대회를 늘 이렇게 많이 찾고 계신데 그렇게 네네. 찾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원래 이게요. 네. 외국인들이 그냥 국제걷기 대회 한다고 외국인들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네. 이게 옛날 그 전시장 있을 때 잘못 생각한 것이 있는데 이게 국제걷기연맹 IML에 가맹된 단체는 1개국의 1단체뿐이 허락 안 합니다. 네. 그리고 1도시뿐이 허락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국제걷기연맹에 가맹된 단체는 사실상 도장을 받으러 와요. 뭐냐 워커증이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걷기 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워커 완부했다는 도장을 받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일본을 가서 도장을 받고, 그 다음번에 일주일 후에 대만을 가서 도장을 받고, 그 다음 일주일 후에 인도네시아 가서 도장을 받고 해서 호벨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워커들이 한국을 거쳐 한 달 동안 인도네시아까지 걷기 투어, 걷기 여행을 하게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런 제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5년 만에 개최된 국제 걷기 대회니만큼 성황리에 잘 치러졌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빠짐없이 또 원주 국제 걷기 대회가 활성화되길 기원하는 마음인데 앞으로 원주 국제 걷기 대회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으면 끝으로 계획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원광수 시장님께서 저희가 제안을 했죠. 우리 세계 3대 걷기 대회가 하나 우리 가까운 일본에 있다. 원주 국제 걷기 대회 끝나고 다음 주에 일본 걷기 대회가 있는데 그 일본 걷기 대회는 10만의 도시에 12만 명이 3일 동안 걷는다. 생각해봐라. 그리고 네덜란드에 7월 달에 걷기 대회는 거기에 4일 동안 걷기 대회를 하는데 12만 명의 도시에 30만 명이 참가해서 4일 동안 걷는다. 그것이 세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걷기 대회다. 원주 국제 걷기 대회를 그러한 방법으로 가고 싶은 것이 저희 대한걷기연맹의 소망이었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올 때 원주의 그 경제적인 부가가치나 원주의 인프라는 엄청나게 이게 달라질 것이거든요. 네. 그러한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데 원주시가 마침 아주 지금 이번에 그러한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경기가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국제걷기 대회를 통해서 지역 경기도 좀 활성화시키고 우리 원주 시민들도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또 건강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대한걷기연맹 이강옥 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지 테마파크에서 올해 진행하는 세 번째 기획행사로 강원의 재발견 시즌2가 진행됩니다. 한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강원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현장 주인의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한지 테마파크에서 강원의 미학을 담은 전시가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강원의 재발견 시즌2 어떤 전시회인가요? 네, 어제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기획전시 강원의 재발견 시즌2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또는 강원도와 관련 있는 작품들을 선정해 전시하고 있는데요. 이 강원의 재발견 시즌1을 진행할 때는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한지 작가 3명이 담은 강원 지역의 풍경 또 자연을 담은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또 새롭게 활동하는 신진 작가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는데요. 이 최종 선정된 도내 작가 20명의 작품 40점을 전시합니다. 이 강원 지역의 문화 자산인 한지를 활용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주말에는 특별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고고하고 은은한 한지가 표현한 강원의 모습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시작한 전시는 오는 11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 이주은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원주 하면은 원주 한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주 한지를 널리 알리고 원주 한지로 작업하시는 분들을 창작을 독려하고 전시 기회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시즌 1은 저희가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저희 강원도의 대표 작가 3명을 저희가 선정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이번에 시즌 2 같은 경우는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에 오시면 23분의 한 40점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공예 기법을 접목한 작품까지 굉장히 다양한 작품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가을 나들이 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지를 통해서 강원 지역의 모습을 어떻게 담아냈을지 궁금한데 어떤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까? 네, 이번 전시는 한지 작품에 대한 모든 종류를 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기법의 작품들이 전시 중입니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 작가부터 신진 작가의 작품이 함께 전시 중인 만큼 전통적인 한지 공예품부터 트렌디한 현대 미술품까지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한지를 찢어붙이기 기법으로 강원의 바다와 자연 풍경을 담은 작품이 가장 먼저 보이는데요. 이 종이를 찢어서 완성한 그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밀하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이외에도 콜라주 기법을 활용해 만든 작품, 또 한지 설치물이 자리하고 있고요. 반공역의 모습을 벚꽃과 전통 문양과 함께 아름다운 사진처럼 표현한 그림, 또 정선 아리랑을 비롯한 강원 축제의 풍경부터 한지 라탄 바구니 등 아름다운 한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작가마다 독창적인 방법으로 강원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들인데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 토요일에는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미술교실 체험도 함께 진행합니다. 전시 관람 후 한지를 활용한 놀이형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시를 관람한 후기 들어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공예 전시한다 그래서 한번 오게 됐어요. 한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볼 수 있어서 가깝게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서 알았는데 작품 자체가 강원도의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아름다운 또 자연 환경 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보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인상적인 작품을 제가 이제 꼽으면 첫 번째 작품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정멸보궁입니다. 그래서 진신사리를 모시는 그런 사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품이긴 하지만 굉장히 울림이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전시 부대 행사로 음악회도 함께 열리고 있다고요? 네, 다가오는 14일 토요일 5시에 한지 테마파크를 방문하면 이번 기획전시의 부대 행사로 음악회를 같이 즐길 수 있는데요. 뮤지콘 작곡 발표회라는 이름의 음악회로 뮤지콘이라는 이름의 음악 그룹과 함께 전시장에서 음악회를 진행합니다.
클래식 현대음악 퍼포먼스로 소리를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 새로운 음악들로 매년 한지 전시와 콜라보 연주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토요일 한지 테마파크를 방문하면 기획 전시와 함께 음악회가 열려 눈과 귀가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시회 하면서 음악회까지 듣는 이런 전시는 참 드물다 싶은데 특별한 전시회인 것 같습니다. 가을에 즐기는 문화행사로 한지 기획전시 다녀오시면 정말 재미있고 여유 있는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만큼 고령 운전자, 노인 운전자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노인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운전면허 반납을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로교통공단 소통 홍보처 박지연 대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연 대리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고령화 사회를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됐는지요? 네,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함께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 가운데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렇다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전체 교통사고 중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또 사망자 수도 최근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 이런 통계치도 있을까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34,652건이었는데요.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는 17.6%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으로 봤을 때 전체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는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고령 운전자는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 통계가 이제 최근 3년 기준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해 운전을 할 경우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노화로 인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필요한 판단력, 주의력, 집중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이나 인지 능력, 반응 속도가 저하되면서 도로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돌발 상황이나 위험에 대한 회피가 늦어져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집중력도 떨어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돌발 사고가 여전히 많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일반적인 통계보다는 고령자에서 많다라는 말씀이신데 해서 이런 노인 운전자 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인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시행해왔고 또 해외 사례는 어떤지요? 네, 운전면허를 반납했을 때 혜택을 주는 제도를 2018년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반납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운전을 허가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국내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방법, 또 반납하게 되면 뭐 특별한 혜택이 좀 있는지요? 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일정 금액이 충당된 교통카드를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지자체별로 반납 시 혜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카드는 뭐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생 일회용으로 그치는 건가요? 최초 지급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뭐 사실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만 65세면은 노인 청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자체에 따라서 반납이 가능한 나이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운전면허 반납의 가장 큰 이점은 우선은 이제 스스로 운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장 반납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히 유지하시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교통공단 소통홍보처 박지연 대리였습니다. 10월 12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